많이 얘기 들어봤잖아. 재수해도 원래 고3 때 갈 수 있던 대학교보다 못 간다. 아니다. 오히려 더 낮은 대학교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체력이 떨어져서 억지로 우지력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어른들이 가르쳤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을 때의 학습 내용은 뇌에 저장이 안 돼. 수시에서만큼은 내가 1년 동안 더 투자했으니 나중에 속상하지 않을 정도는 상향을 하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삼수를 한다면 그건 정시 때문에 삼수하는 거지 수시의 문제는 아니야.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재수하다가 수시 납치당한 애들이 제일 불쌍해. 근데 내가 주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자지. 그럼 자는 동안 뇌가 폴더를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용을 잘 때 해. 이거 뇌과학의 문제야. 내가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 7, 8월 2달 만에 수능을 안정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7월, 8월 단 2달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향후 하반기 독학재수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하거든. 일단 안정궤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안정궤도는 점수를 높인다는 뜻이 아니야. 너네 고3 때 경험해 봤겠지만 자기 실력의 변동과 상관없이 점수는 바뀔 수 있어. 문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안정궤도라는 것은 점수가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점수가 높든 낮든 상하 진폭이 적은 걸 말해. 우리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선생님이 마우스로 그려서 조금 그래. 어쨌든 점수가 이렇게 돼서 가장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의 점수 차이가 크면 그건 불안정적인 궤도야. 이 상태에서는 올해 독학 재수를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마저 마무리해야 될지도 정할 수가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야. 그런데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는 게 이렇게 점수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 이걸 안정궤도라 그래. 요때 요 수준 점수랑 요 수준 점수가 높든 낮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점수가 높든 낮든 진폭이 적어졌을 때 그 점수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게 될지,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걸 7, 8월이 끝났을 때 안정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궤도의 안정성을 주기적 모의사로 측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일요일 날로 활용을 했어. 만약에 안정궤도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요 두 지점이 있겠지. 별 차이 없는 게 안정궤도라 그랬어. 근데 이 수준이 너무 낮아. 점수가 심각하게 낮아. 또는 불안정궤도야. 7, 8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불안정궤도야. 점수가 안정화가 안 됐어. 그런데 이 고점이 별로 높지 않아. 요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목표 대학을 확 낮춰야 돼. 안 그러면 삼수해. 그 다음에 자기가 독학재수를 하는 이유는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한 거잖아. 선생님이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지. 그런데 자기가 그걸 실패했다는 뜻이야. 8월 말까지 하고 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점수를 못 올리고 일단 고3 때 점수로라도 그 수준으로라도 대학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재종반으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고3 때 점수보다 낮은 대학교에 가게 되는 거지.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 재수해도 원래 고3 때 갈 수 있던 대학교보다 못 간다. 아니다. 오히려 더 낮은 대학교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높여서 자기가 독학 재수를 시작할 때 꿈꿨던 그 대학교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러면 더 떨어져. 그만큼 7, 8월이 중요한 거고 이때 안정궤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안정궤도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낮을 때야. 약간 낮을 때는 괜찮아. 약간 낮을 때는 우리가 하반기도 있잖아. 반드시 성적은 올라. 근데 너무 낮다는 얘기는 사실상 안 했다는 얘기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니? 독학재수지만 사실은 8월 끝날 때까지 공부를 안 했을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 그럼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결과가 나오겠니?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낮은 경우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정도일 때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고. 이 안정궤도 측정하는 거 다시 정리할게. 이 궤도의 안정성은 주기적 모의사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보기로 했지. 그걸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요일을 활용하는 걸 나는 좀 권하는 편이야. 이 주기적 모의고사를.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당일 저녁 날 틀린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만 점검하고 학습하고 이 학습은 기본 교재 찾아서 학습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 모의고사의 해설지만 보고 학습을 하고 무조건 저녁 시간을 휴식하는 방법으로 2주일에 한 번씩 띄워주고 그걸로 내 현 시점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딱 이 시점에서 8월 말이 끝난 그 시점에서는 냉철하게 받아들여서 이거 오를 것 같아. 이대로 계속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고 이거나 이거에 하나 해당이 되면 올해도 망했어. 더 심한 손실을 보기 전에 이거로 둘 중에 하나는 난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빨사식 체력 관리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체력이 떨어져도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을 수는 있어. 고3 말기에 억지로 했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는 고3 때를 답습하기 위해서 독학재수라는 게 아니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학재수라는 거지. 체력이 떨어져서 억지로 의지력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어른들이 가르쳤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을 때의 학습 내용은 뇌에 저장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너네가 경험했던 분명히 공부했던 기억만 날 뿐 정확한 정보가 생각이 안 나서 시험장에서 이거 봤는데 이거 봤는데 하고 결국은 틀리는 그 상황 있지? 그런 정도의 데이터 저장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 중요한 거야. 체력이 국력이자 실력인 거지. 그래서 여태까지 너네가 고3 때 했던 허술한 정도의 그런 그냥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파악해서는 여전히 고3 때랑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요 탭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디테일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 영상을 올릴 거고 너네가 뭐 그게 싫다면은 너네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 학원쌤이나 학교쌤이 있으면은 이 체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고3 때 자기가 만들어놨던 이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이 있어야 돼. 그냥 두루뭉실했다가는 큰일 나는 중요 포인트다에 요게 붙는 거야. 이 탭이. 그 다음에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 알지? 한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모든 대학들이 내신 산정 방법, 수시 내신 산정 방법을 공개를 해. 너네는 2026학년도 애들이니까 2027학년도에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이 바뀌는 거 알고 있지? 매년 바뀌어 이거. 근데 너희 때는 더 많이 바뀔 거야. 왜냐면 너희 다음 학년이 2028학년도거든. 그러니까 2027학년도에서는 2028학년도 5등급제 하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너네들 때는 이걸 상당히 많이 바꿔갖고 일종의 너네를 마루타 삼아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애들이 몰리더라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고3 때랑 많이 바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요때 산출을 3학년 2학기까지 포함되니까 산출을 해놓고 그걸 머릿속에 둬야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지가 정해지는 거잖아. 놓치지 말고 9월까지 가지 말고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대학들이 공개하자마자 산출해 놓기 바란다. 그 다음에 요강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거 역시 요 탭이 붙어있지. 요 탭이 붙어있는 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는 요강이 대강 이렇더라. 기억도 정확히 못하면서 평가 요소는 뭐며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뭐며 대학별 내신 산정 방법에 의할 때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집 단위별 모집 정원은 어느 정도며 등등등등등등 디테일한 내용이 완전히 다운로드 받아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돼. 그냥 머릿속에 거기 어떻더라 라고 대강 감만 잡고 있는 걸로는 너네가 고3 때 했던 그런 두루뭉실한 지원 전략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정해져 있어야 어떻게 공부할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내가 어느 대학을 타겟으로 학습 내용과 범위를 정할지,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을 나도 이 영상에 해당 시점에 올릴 거고, 이 채널에 너네가 그게 싫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칼같이 정리를 해둬야 내가 독학재수는 실패하지 않겠구나, 요 정도로 강조하라고 요 탭을 붙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전형별로 평가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가 얘기했지. 전형별로. 그러니까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가 아니라 학종, 논술 이렇게. 학종도 대학별로 두세 개 유형이 있는 학교들 있지. 그 전형의 유형별로 보통 어떤 평가 요소들을 보고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여기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게 유리하네 하고 전형 몰빵하는 애들이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전형은 최대한 다양한 전형을 활용을 해야 돼. 이거는 앞에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어. 한 전형으로 몰빵하는 게 바로 화전민이야. 화전민 국어 시간에 배웠지. 어떤 산기슭에 불을 질러 그 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지어. 그럼 어떻게 해?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니? 지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또 다른 산기슭에 가서 또 불을 질러 또 농사를 지어. 근데 국어 시간에 화전민 나오면 어떻게 배웠니? 약자,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이렇게 배웠지. 전형 몰빵이라는 것은 화전민의 최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너네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독학재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최대한 다양한 전형으로 넓혀야 된다. 그걸 위해서 검토하는 거다. 앞에 설명했던 거고. 그다음 수능의 각 과목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 포인트 기억나지? 특정 영역만 집중한다 그랬잖아. 그걸 2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모의고사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내가 선택했던 그 영역 분야가 성적이 좀 올랐다 싶으면, 감이 좀 왔다 싶으면 또 다른 분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자주자주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자기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선택하고 집중했던 그 분야의 성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13번을 둔 거야. 자기가 성취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일단 이 시점, 여름 시점까지 자기가 한 번도 점검 및 재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쪽 분야를 계속 하나 분야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성취도와 상관없이 요 시점에 와서는 재조정해야 돼. 계속 1년 내내
한 과목에 한 분야만 계속 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쯤 되면 형이나 언니들이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까먹지 말라고 정해준 거야. 이때 하는 게 아니라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수시로 재조정하는 거지만, 만약에 7, 8월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이때만큼은 재조정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개인의 주관보다는 주말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오답률에 의해서 성취도가 올라갔나 떨어졌나,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야. 물론 사실은 자기가 문제 풀 때의 어떤 감각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가 이제 편도돼서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아직 성취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포인트로 옮겨가거나, 이미 성취도가 충분히 올라왔는데 자신이 없어서 계속 집착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오답률 체크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요거는 강의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재조정을 해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성적 향상 효율성, 자습이 제일 성적 향상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독학재수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모의고사가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성적 향상이 좋은 거야. 너네가 사실은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봤었어. 근데 이제 너네가 알지 못하는, 예전에는 모의고사를 납품하는 업체들과 학교 교사들 간의 어떤 나쁜 비리도 있었고, 아주 옛날 얘기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 너네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학생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등, 뭐 이런 정말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닌데 학생을 위하는 것 척하는 어떤 그런 정책 변화 때문에 6평이랑 9평, 3평 요 세 개만 모의고사를 보도록 지금 다 바뀌었거든, 일반고의 경우에는. 근데 재종반에서는 계속 모의고사를 봐야 자기 재종반 학원에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계속 돈을 뜯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모의고사를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네가 고3 때부터 들었던 재수생인 정시에서는 무조건 고3을 이긴데, 크게 나타난 거야. 학습과 상관없이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가. 근데 우리는 2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 향상 효율성이 높은 두 가지는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독학재수하고 있는데 14번에 이걸 7, 8월 달에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7, 8월 달쯤 되면 형이나 언니들이 슬슬 불안해져. 성적 안 오르면 어떡하지? 6평도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곧 한두 주 뒤면 9평 봐야 되는데, 나 정말 자신 없는데 한 번 더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강이라도 좀 들을까? 지금부터라도 학원을 다닐까? 하는 애들이 생겨나. 그 얘기는 상반기 동안 쌓아온 이걸 전부 다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야. 내가 굳이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고3 때 많이 해봤잖아. 효과 없었으니까 너네가 지금 독학재수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니? 자습이 가장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얘네는 일단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다 오면 어때? 퍼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동시간도 오래 걸리고, 갔다 오는 동안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그 다음에 인강은 어떠니? 너네 개인의 맞춤형 진도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인강 안에서 강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중요한 것도 너네가 이미 숙지되어 있으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효율성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도 너네가 만약에 모르는 거면 그걸 맞춰서 나중에 표점을 노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인강은 그게 아니야. 획일화된 중요도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를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짧게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인강이나 학원은 너네만의 페이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성적 향상 효율성이 가장 높다. 명심하고, 이게 여기 들어온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이때쯤 되면 너네가 불안해질 거다. 그래서 일로 겪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의 지름길이다. 너네가 이걸 1년 동안 계속 이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옆에 두기로 했잖아, 우리. 그지? 그냥 이 영상으로 공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두고 항상 각성하고 깨달으려고 이 교재를 내가 제공하는 거잖아. 그때 너네가 여름방학 때 이 14번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구나, 형들이랑 언니들이랑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용도로 꼭 14번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자, 9월에서 10월 사이 9평은 재종반이나 모교 가서 유료 현장 응시를 한다. 이거 6평 때 설명했으니까 똑같이 설명하지 않을게. 미리 신청을 아마 6월 달쯤에 신청하겠지? 재종반이나 모교 가서 유료 현장 응시한다. 선생님은 모교에서 보는 거를 더 권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9평 당일날 즉시 채점을 해야 돼. 6평이나 9평 보고 그냥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 어차피 성적표 나오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채점해? 근데 봐라, 9평 보고 나서 고3 때 해봤지? 성적표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 그러니까 9평 성적표는 무슨 뭐야? 성적표를 기다릴 수가 없어, 표점을. 그래서 당일날 즉시 아무리 괴로워도 원점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다만 연연하지는 마. 그건 알지? 고3 때 봤잖아. 9평이랑 수능 성적이랑 아무 상관없어.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지 말고, 높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지. 다만 연연하지 않는 대신에 수시 원서 접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원점수 채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주에 한 번씩 보는 걸로 커버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9평이라는 것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 점수를 어떤 난이도로 출제할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거든. 그러니까 너네한테도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사점을 주는 거지. 그래서 9평 원점수를 가지고 학습 시간 포인트, 선택과 집중, 아까도 설명했었지? 그거 재조정을 하는 용도로 또 이걸 활용해야 돼.
이거 2개 외에는 점수 자체는 영향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그날 즉시 채점하지 않으면 보통 애들이 괴로워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이 되겠지? 역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냥 내신이 어느 정도 되면 어디 쓸 수 있대. 택도 없는 소리야. 너네 고3 해봐서 이제 끝났으니까 알지? 봐라. 논술을 가정해볼게. 논술로 75% 내신 컷 이런 거 공개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 75%에서 컷 당한 그 수험생이 논술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그 내신이 진짜 컷인지 알 수 있잖아. 맞잖아? 75%에서 컷 끊긴 애가 사실은 논술이 굉장히 고득점이었어. 그러면 그 학생의 내신을 내 컷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보다 전년도에 합격한 그 입결을 보니까 15%의 컷이 끊겼는데 얘가 논술이 되게 낮은 애였어. 그럼 얘가 내신이 되게 높았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 내신 컷으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에서 내신을 갖고 학종을 정하거나 교과를 정하거나 논술을 정하거나 그 다음에 논술은 몇 달 정도 준비해야 뭐 어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뭐 최저는 보통 몇 프로 정도가 맞춘다거나 이런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수시 원서를 전략적으로 짤 수가 없어. 너네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랑 교무실에 앉아서 그냥 논의하고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인터넷 검색 좀 해보고 그건 전부 다 두루뭉실했던 것뿐이야. 요 탭이 붙어있지. 수시 지원 라인을 최종학기 위해서는 뭐 지원 범위도 정해야 되고 2-1과 2-2도 안 빼야 되고 전형일도 따져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략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 나도 여기에 영상을 올릴 거지만 그거 꼭 참조하지 않아도 돼. 너네가 고등학교 때 지원 전략에 만족을 한다면 그때 믿었던 학원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랑 다시 상담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너네가 올해 새로 전략을 짜도 괜찮아. 다만 이 탭의 취지는 뭐다? 고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전략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따야 된다. 그거 강조하려고 요 탭을 붙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1년의 소모를 기회비용으로 둬도 될 정도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너네들도 쉽게 납득을 안 하고 너네 부모님도 쉽게 납득을 안 하겠지만 현역이랑 재수는 차이가 커. 제때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재수랑 삼수랑 사수는 차이가 없어. 어차피 다 제때 못 들어가는 거야. 젊었을 때 1, 2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지. 나는 고3 애들한테는 어떻게든 재수를 피해라 라고 얘기해. 하지만 재수생한테는 너 1년 더 걸렸어. 근데 고3 때랑 똑같은 학교 가는 건 안 돼. 차라리 삼수해. 이렇게 얘기해버려. 왜냐면 나중에 후회하는 전화를 제자들한테 22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1년의 소모를 기회비용으로 둬도 될 정도의 상향은 꼭 하자. 내가 지금 내 점수로 말도 안 되는 대학을 쓰라는 게 아니야. 지금 정시가 아니라 수시잖아. 수시에서만큼은 내가 1년 동안 더 투자했으니 나중에 속상하지 않을 정도는 상향을 하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삼수를 한다면 그건 정시 때문에 삼수하는 거지 수시의 문제는 아니다.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고3도 아니야. 재수하다가 수시 납치당한 애들이 제일 불쌍해. 꼭 명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의 세부 내용이긴 하지만 수시 지원 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며 수시 지원할 때 그 모집 단위는 논술 학종별로 어떻게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며 수시 지원 학교와 모집 단위를 요 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탭이 달려있어. 고3 때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약술형 논술. 이 약술형 논술에 관심을 갖는 애들이 꽤 돼. 성적대에 따라서. 근데 약술형 논술을 어떤 학교들이 시행하는지 알지? 아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너네가 수시에서 약술형 논술을 고려한다는 건 7, 8월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고3 때랑 똑같다는 뜻이야. 오히려 떨어졌거나. 그 얘기는 뭐야? 삼수하란 얘기야. 약술형 논술 어떤 학교들이 하는지 알잖아. 이거 더 투자해서 그 학교 가면 어떡해. 그지?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 학교들을. 현역 애들한테는 난 이런 말 안 해. 하지만 너네는 재수를 했잖아. 너네가 약술형 논술 시행하는 학교를 목표로 하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은 정시가 아니라 수시잖아. 이런 학교 정시로 써도 돼. 왜 수시에서부터 난리야? 그래서 약술형 논술을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고려하는 순간 학습량만 늘어날 뿐이야. 그 다음에 접수기간 전후, 수시 원서 접수기간 전후. 고3 때도 많이 경험해봤을 거야. 이건 재수생도 똑같아.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 상담받으러 다니거나 고민하면서 공상하러 다니거나 또는 수시 원서 접수 직후 허무하거나 자괴감이 느껴지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등의 감정 상태 때문에 수능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애들이 80% 가까이 돼. 따라서 이거는 너네가 요 자료를 계속 1년 내내 간직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 전후에 8번 있네? 형들이나 언니들이 많이 붕괴했었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주의하라고 꼭 조언했던 거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하는 효과만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 이거는 뭐 특별한 팁도 필요 없어. 아 이때 주로 붕괴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형들이나 언니들을 답습하지 말아야지 하는 한 5, 6초 정도의 생각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요 자료를 안 보고 그냥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수능 공부해야지 하고 요거를 까먹고 지금 2월이니까 그땐 까먹을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게 되면 페이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자 이제 뇌 리듬 만들기.
원래 뇌는 공부하는 뇌 따로, 노는 뇌 따로, 잠자는 뇌 따로, 뭐 먹는 뇌 따로 다 따로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라. 사람의 머리가 5개 달려있으면 너무 추하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뇌를 하나만 딱 만들어놔.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여러 개를 주신 거야. 그걸 뭐 과학적으로는 뇌파라고 부르기도 하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스크탑에다가 안드로이드를 강제로 깔 수 있거든? 그럼 제대로 굴러가니? 제 성능을 발휘해? 못하지. 그 다음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에도 윈도우 억지로 깔 수 있거든? 그러면은 제대로 굴러가? 안 굴러가지. 하드웨어에 맞춰서 그 주요 기능과 적합한 작업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OS는 따로 있는 거야. 즉 내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뇌, 먹을 때는 먹는 뇌, 잘 때는 자는 뇌의 리듬을 만들어줘야 힘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일예로 너네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휴일에 무슨 도서관에 갔어. 아니면 카페에 갔어. 스터디 카페.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가서 같이 공부하다가 잠깐 친구가 나 할 얘기 있어. 이렇게 나와서 잠깐 뭐 한 10분, 20분 잡담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한 2시간, 3시간이 됐어.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책상에 앉았어. 그럼 바로 공부되니? 안 그래. 한참 걸려. 집중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얘기는 뭐야? 뇌가 아직 놀고 있는, 잡담하는, 노가리 까는 그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학습 리듬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자리에 앉으면 바로 집중이 되고, 밥 먹으러 가면 바로 소화가 되고, 자려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니? 너네가 학습 뇌 리듬이 아닌데 억지로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애쓰는 그 상태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 뒤죽박죽 돼 있어서 봤다는 것만 기억나지 문제 푸는 데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 근데 리듬을 만들어 놓으면 그 리듬에 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시간 효율도 되게 높아지지만 내가 학습하는 동안 학습한 내용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뚜렷하게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뇌 리듬 만들기는 원래 연초부터 되면 정말 좋지. 1년 내내 유지하면 정말 좋지. 근데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1년 동안 리듬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9월부터만큼은 무조건 해내야 된다. 안 그러면 고3 때랑 똑같거나 더 낮은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단 수능 각 영역 시험 시간에 맞춘 학습을 해야 돼. 이것도 고3 때 학교별로 뭐 좀 배려심 있는 학교에서는 다 해봤지. 완전히 재수생만큼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얘기는 뭐야? 실제로 수능 국어 시험 치는 그 시간대에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시험 보는 그 시간대에 수학 공부하고 뭔지 알겠지?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학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필요하면 수능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그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 9월 초부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거의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이 6배에서 8배 이상 높다라는 거. 이건 뇌과학의 문제야. 이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수면 시간대와 활동 시간대를 완전히 뇌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시간 아껴보겠다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만약에 너네가 공부하는 시간대 막 졸고 그런다. 그러면은 실제 수능 때는 안 졸겠지. 긴장하니까. 하지만 안 존다 하더라도 뇌가 100%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실수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엉뚱하게 체크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문 읽는 속도가 또 현격하게 느려져. 그래서 수면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완전히 나누고 뇌한테 학습을 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시간대도 공부하는 시간,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전부 다 공부할 땐 공부만 하고 쉴 때는 쉬기만 하고 이걸 칼같이 학습을 시키면 실제 수능 시험 볼 때 굉장히 뇌 활성도가 높아져서 점수가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온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모든 개별 수험 활동을 통틀어서 성적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이 아니라 수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 우리의 뇌는 공부를 하잖아? 그럼 컴퓨터로 치면은 무조건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는 거야.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멜론에서 음원을 다운받은 나 그러면은 좋은 노래들 쫙 다운로드 받으면 일단 바탕화면에 너저분하게 깔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아이브면 아이브 뭐 스트레이키즈면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그룹별로 아니면 장르별로 폴더를 나눠서 각 음원 파일들을 저장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따라 아이브를 듣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브 폴더 찾아서 딱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았던 음원이 그 폴더 안에 딱 있으니까 바로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 내가 컴퓨터 안에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정확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공부랑 똑같은 거거든. 내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문제에 임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로딩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지. 공부할 때 머릿속에 저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주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자지. 그럼 자는 동안 뇌가 폴더를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용을 잘 때 해. 내 말이 안 믿기면 찾아봐. 이거 뇌과학의 문제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수면 시간을 줄여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냐. 다운로드만 잔뜩
받아놓고 음원 파일을 그걸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600원 주고 아이브 그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 노래를 지금 듣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하드디스크 안에 어디 있는지. 그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지. 선생님은 재정반에서 서울대 특별반 전담 강사였어. 걔들 보면 잠 줄여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 다. 정말로. 그런 애들이 수능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거야. 정말 3시간, 4시간 자서 공부한 애들은 맥시멈, 뭐 그걸 실천할 수 없지만 맥시멈 했을 때 건동홍 정말 대박이 났을 때 그 이하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솔직히 서울대 갈 애들보다 건동홍 이하 라인에 갈 애들이 머릿수가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너네 주위에 잠 줄여서 공부하는 애들의 머릿수가 더 많아 보이는 거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실제 소수의 최상위권 애들은 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학습했던 내용이 정리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다음날 학습할 때 졸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날 학습할 때 집중력이 유지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도 또 수면이 중요한 거지. 수면 리듬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활동 리듬. 그 다음에 활동하는 동안 학습 중에 각 영역별 시험 시간대에 맞춘 학습을 한다는 거.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명심하고. 그 다음에 요때쯤 되면 9월, 10월쯤 되면은 이제 전화가 와 애들한테 선생님 추석 특강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독학재수의 가장 큰 딜레마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2주일에 한 번씩 모의사 보면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추석 특강 때 뭐 친척 집에 가봐야 너무 답답하게 곤란한 재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나 받을 것 같고 잔소리나 들을 것 같고 그래 열심히 하면 올해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이러한 격려조차도 듣기 버거워. 사실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친척집 가는 것보다는 그냥 추석 특강이나 듣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다 사기다. 추석 뭐 5일 정리, 6일 정리해서 사탐 완벽 정리 막 이런 거 막 추석 특강 마케팅으로 많이 그때 나오거든. 다 사기야. 생각을 해봐라. 6일 동안 만점 맞을 수 있는 정리를 해줄 수 있다면 세상에 누가 재수를 하니? 6일 동안 정리할 수 있도록 줄인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빼서 분량을 줄이는 거야. 너네가 독학 재수를 감수하면서 노리는 그 만점권, 아니 1등급권을 포기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너네 공부 안 했지? 이거라도 들어. 그럼 한 3등급 맞게 해줄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 만점 맞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많지만 3등급만 맞게 해준다라고 하면 공부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그지? 이거 너네랑 맞지도 않고 걔네 돈 벌려고 하는 마케팅일 뿐이니까 절대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에 참여해봤자 뭐나 마음만 아프고 그러니까 하던 그대로 연휴라고 엉덩이 들썩들썩하지 말고 하던 그대로 자기 학습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추석 이후에가 바로 수능 직전이잖아.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명심하고 둘 다 페이스를 망가뜨린다. 이거는 형들이나 언니들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며칠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수능 직전이라 중요하니까. 그치? 명심하고.